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사구문의 중요 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까지는 분사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분사라는 건 뭐냐면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럼 분사구문이라는 건 뭐냐?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적 용법에 대한 거와 우리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비교해 가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자, 먼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분사 구문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 이거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미리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사절을 나타내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면 이 도표에서요 보면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절이 시간이나 목적이나 이유나 원인이나 정도나 결과나 조건이나 양보나 부대 상황이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부정사에 관한 거는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뭐냐면요. 부정사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됩니다. 부정사는요. 여기에 X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에 관한 거가 절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한번 써볼까요? 뭐뭐 할 때, 뭐뭐한 이후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이런 것들이 다 시간 아닙니까? 이런 거는 부정사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부대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렇죠.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연속적으로, 연속 동작과 동시 동작. 이렇게. 이것도 역시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부정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부정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분사구문은 어떨 때 쓰느냐? 당연히 시간에 관한 거일 때는 당연히 분사구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여기 하얀 거 이유와 원인 또는 조건, 양보 요 세 가지가 더 분사 구문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참고를 하나 보겠습니다. 문장 전환이라는 게 뭐냐? 문장 전환이라는 거는요. 절에서 구 또는 구에서 절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은 절에서 구로 고치는 거를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절에서 구를 왜 고치냐? 이 절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또는 두 개 이상 세 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절은 놔두고 나머지 절을 고치는 겁니다. 뭐로 고치는 거냐면 바로 구로 고치는 거나 또는 명사 뭐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건데요. 자, 어떨 때 고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어 동사 있고요. 여기 뒤에도 주어 동사 있는데요. 바로 접속사가 속해 있는 주어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종속절. 종이란 뜻이에요. 주가 아니야. 자, 그럼 접속사가 없는 절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죠.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러면 우리가 문장 전환시킬 때 이 주절을 문장 전환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이 종속절을 종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어와 주어가 같을 경우에 주어가 같을 경우에 접속사를 지웁니다. 또 주어가 같기 때문에 또 뒤에 종속절에 있는 주를 지웁니다. 그리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에다 ing 붙이는데 보통 비동사가 나왔을 때 being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pp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동사 ing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형용사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비동사를 생략한다. 그래서 pp형이 나타나고 또 ing형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기본적인 문장 전환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요 뒤에서는요, 주어와 주어가 같지 않을 때, 예, 어떻게 이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는 처리하는가는 예,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얘기한 대로 분사 구문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이나 이유와 원인이나 조건이나 양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에 관한 건데요. 부대 상황 해가지고 네 가지인데 사실은 다섯 가지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볼까요? 이걸 봅시다.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I found the train just going out. 내가 스테이션에 도착했을 때 나는 뭡니까? 그렇죠. 트레인이 밖으로 막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문장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절의 주어와 여기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냐 다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1번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이때 같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웁니다. 당연히 접속사 지우죠. 그리고 처음에 나온 동사를 ing 형태 고칩니다. 자, 그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주로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렇죠. 분사 구문은 시간이나 그 다음에 이유, 원인이나 조건이나 양보나 부대 상황 이것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됩니다. 대체로 뭐냐? 시간에 관한 해석입니다. 이 시간에 관한 해석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봅니다. As soon as he took a stick in his hand, he ran after the dog. 자, 그가 말입니다. 그가 그의 손에 막대기를 들자마자 그는 그 개를 쫓아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뭐 개를 뭐 이렇게 때리려고 갔는지 아무튼 그래요. 이때 주어가 같습니다. 앞에 있는 주어 뒤에 있는 주어 같습니다. 그러면 he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as soon as도 생략합니다. 그렇죠? 이때 took를 뭐로 고칩니까? taking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예. 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위에 개를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이 코카스파니아라는 개입니다. 영국산 개인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 개를 키웠는데 굉장히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를 밖에다가 제가 시골집에 밖에다 키웠는데요. 아, 주인과 객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무조건 다 좋아하고 촐랑거리고 아무튼 좀 촐싹 맞아요. 이 개가. 그러나 귀엽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귀엽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개도 이제는 옛날에는 개가 무시당하고 이렇게 막 식용으로 사용되고 그런데 지금은 아주 개의 그 객견이 인격 같이 객견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as I had nothing to do,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I went to bed, 나는 잠자러 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어가 같습니다. 지웁니다. 접속사 지웁니다. 예. 이 had를 having으로 이렇게 고쳐 쓰죠. 그래서 having nothing to do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As I live in the country, I don't care much about the mountain climbing. 예. 자, 내가 칸츄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어가 같군요. 지웁니다. 접속사 지우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ing 이렇게 씁니다. country, 즉 시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mountain climbing, 예, 어떤 산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예, 세 번째 조건문일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러분, 조건문일 때는요, 제가 이제 이 다음 그 챕터가 뭐냐면요, 이 가정법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조건으로 해석해야 될 거에 대한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주절 봅시다. 주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 will이 나왔죠. 여기 주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would가 나왔죠. 이렇게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뭐예요? 조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주절에 조동사가 나오면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ing 형태나 이게 투턴에도 괜찮아요. 투턴. 예,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만 이럴 때 조건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조건으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절에 주어가 조동사가 있을 때 그렇다. 오케이? 자, 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당신은 tall building, 큰 빌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바로 뭐냐면 역시 주어가 같습니다. 지웁니다. 그 다음 if 지웁니다. 예, turning to the right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if you hear him speaking English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hear 다음에요. 항상 뭐예요? 이 사람을 쓰세요. 예, 사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그 미국 드라마나 또는 미국 영화 같은 경우 볼 때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 집에 들어갔을 때,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이런 말 많이 하죠. Can you hear me? 내 말 들리세요? 내 말 들리세요?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어때요? My voic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My voic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can you hear me? 이렇게 hear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ear는 목적어 그 다음에 speaking 그렇죠? 예, 그가 말한다. 영어로 말하는 것을 당신이 듣는다면 당신은 그를 뭐로 착각한다? American. 예, 미국 사람으로 착각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세요. Take A for B 이 뜻이 뭐냐면요. A를 B로 B를 A로 착각하다는 뜻입니다. take가.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miss를 하나 더 붙이죠. 그래서 mistake 써도 괜찮아요. take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 for라는 전치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주로 뭐다? 교환의 법칙을 이룬다. 이걸 알아두세요. 그럼 여러분 as라는 전치사는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equal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죠. as는 A를 B로. 근데 A를 B로인데 A를 B로 B를 A로 이렇게 잘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를 미국 사람으로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take는 거의 mistake의 개념이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양보를 보겠습니다. 예, 양보일 경우는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배웠습니다. 이거 잠깐 뒤로 돌릴까요? 예. 우리가 전 시간에 분사의 중요 용법 1에서 뭘 공부했냐면요. 분사의 접속사적 용법에서요. providing, provided 이런 것들이 다 if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미국 교과서, 영어로 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단어와 표현들이 if와 같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더라. 그 중에 하나가 imagine, supposing, providing, provided, on condition that, 그 다음 as long as, so long a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granting 또는 granted는요. 양보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 여기 보면요. granting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양보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that it is true. 자, 그것이 사실이지만 I can put it into practice. 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때 admitting도 양보로 사용됐습니다. 해석해 보니까요.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예,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당신이 그래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뜻이죠. 예, 이때 여기에 물론 여기 밑에는 can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조동사가 없죠. 없을 때는 그렇죠. 조건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granting이 나오면요. 거의 100% 양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대 상황은요. 동시동작,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걸, 그걸 동시동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걸 뭐죠? 연속동작. 예, 이런 거를, 예,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attendant circumstance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시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1번에 얘기했던 그 시간과 같은 개념입니다. raising his hand, 그의 손을 들고, 그렇죠? 예, 밑에 거 먼저 볼까요? 그는 그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야? stood up, 섰습니다. 그리고 answer,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요 옆에 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학생들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영어를 가지고
모든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디베이트를 해야죠. 디베이트. 디베이트라는 건 토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태인이죠. 유태인. 예, 유태인은 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시죠? 예, 하브루타. 예, 하브루타는 유태인의 토론하는 거를 우리가 하브루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도서관에 가서도 서로 크게 막 떠듭니다.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해요. 그럼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는 내가 그 어떤 이론을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말하면서도 내가 그 이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듣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듣고 너는 이거는 맞지만 이건 틀리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또 다시 그게 또 정립이 되죠. 그러나 그 친구의 말이 틀렸으면 다시 또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이런 이론적인 논리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표현을 함으로써 더 내가 하나를 알고 있던 게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둘 셋을 알게 되죠.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더 이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론 문화에 대해서 저는 영어로 여러 가지 학문을 이렇게 토론하는 거를 제가 많이 학생들에게 주장도 했고 또 이러한 영어 디베이트를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경쟁도 시켜봤습니다. 제가 대원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 학생들을 세계 토론 대회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내가 2003년도인가요? 3년도에 제가 출전을 했었는데요. 물론 좋은 결과는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출전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각 대학마다 이 토론 팀들이 있습니다. 예, 토론 팀들이. 예, 그래서 2014년에 세계 디베이트 랭킹 4위 했던 예일대학교 토론 팀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팀들이 기술 훈련도 하고 어떤 그 토픽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pointing to the door. 문을 지적하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예, 밑에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예, 그는 뭡니까? 문을 지적하고 그리고 울었다. 예,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예. 자, 참고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그러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여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죠. 예. 이겁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 다시 플러스 동사 다시죠. 이때 주어와 주어 다시가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주어와 이 주어 다시가 같지 않다는 건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부대 상황, 이 분사 구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접속사를 뭐로 고칩니까? with로 고치는 겁니다. with. 자,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로 고쳐요? 목적어로 고칩니다. 왜? 전치사 다음에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동사를 어떻게 합니까? ing 형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 얘기입니다. with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주어 대신에 명사, 목적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분사인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만약에 being이 동사 ing가 비동사일 때 being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동사 플러스 ed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동사 ing도 나타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이때 뭐예요? being을 생략할 때 요것들만 남는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분사거나 형용사나 뭐 이런 거, 부사구 뭐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뭡니다. A번에 He sat reading. 그는 읽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한 채? 그의 사모님은 sewing beside him. 예, sewing beside him. 예, 위에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잘못 봤네요. 위에 거 다시 볼게요. 그는 그렇죠. 읽으면서 앉아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의 부인은 그 옆에서 뭐예요? 그렇죠? sewing입니다. 이 sew라는 단어는요. 이 sew라는 단어는요.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이 sew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뜨개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뜨개질하다. 뜨개질.
뜨개질하다. 뜨개질하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여자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요. 이 여자는 여러분 혹시 오디세우스라고 아십니까? 들어봤죠? 혹시 아마 트로이 전쟁을 아실 겁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데 트로이 전쟁을 끝나고 바로 이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여행을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10년이 걸려요. 예. 그리고 트로이 전쟁을 10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자기 부인을 못 보고 지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그렇죠. 페넬로페입니다. 페넬로페. 이 페넬로페는요. 그 자기 남편 바로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간 이후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왕자들이나 이 건달들이 와가지고 자기랑 결혼을 해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뭐 15년이 되고 거의 20년이 다 돼도 남편은 안 오니까 이 페넬로페가 그럽니다. 그럼 내가 뜨개질을 오늘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 뜨개질이 끝나는 대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 단순한 이 남자들이 그 속아가지고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뜨개질이 안 끝나요. 왜 안 끝나냐? 밤이 되면 이 뜨개질 다시 풀러요. 그래서 아직 다 못 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정숙한 여자의 모델입니다. 페넬로페가. 그래서 이 뜨개질한다는 이게 나오니까 페넬로페가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죠. 주어가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접속사를 with로 고칩니다. 근데 제가 가로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때 with를요. 생략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써두는 게 더 좋아요. 왜? 바로 주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겠죠. His wife seeing. 이때 원래는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being sewing이었겠죠. 근데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이 was를 being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being sewing beside him. 이때 sewing만 해도 괜찮겠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거 먼저 볼게요. He stood there and his eyes were closed. 예, his eyes와 he가 다르죠. 그러므로 and를 with로 고치고 his eyes를 목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역시 being 생략하고 closed 이렇게 고친 거죠. 눈을 감은 채 그의 눈을 감은 채 그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he was sleeping and his mouth was open. 그는 자고 있었는데 그의 입을 벌리고 잤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e하고 his mouth 이것이 주어가 다르니까 and를 지우는 대신에 with를 쓰고요. his mouth 대신에 그대로 목적격 쓰고 역시 being을 생략하고 형용사 open만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I shall be alone if you are away. 당신이 간다면 나는 혼자 있게 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렇죠. 예, if 대신에 with. 이때 사실은 뭡니까? 그냥 with를 안 써도 되지만 예,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주어가 다르니까 you를 썼습니다. 원래 여기서도 뭡니까? being away. 이때 away는 부사예요. 이때 being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Blank in the atmosphere of rigid New England Puritanism, he demonstrated an interest in theology at young age. 자, 이때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이게 여기가 주절입니다. 주절의 주어와 이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냐 틀리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자, 해석해 보면 되겠죠? 그는 demonstrated 증명했습니다. 흥미, 뭐? in theology, 신학이란 뜻이에요. 이게 신학. 예. 언제? 젊은 시절의 신학에 대한 interest, 흥미에 대해서 그가 증명했습니다. 자, 이때 앞에 있는 종속절 보니까 rigid 하면 엄격한 New England Puritanism. 예, 그렇죠? 뉴잉글랜드의 바로 이 청교도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장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성장하면서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raise란 단어, raise 같은 단어 이건 타동사입니다. 이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주어가 목적어가 되어졌겠죠. 그를 이렇게 키웠다는 뜻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수동형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raise. 예. 여러분 raise me up이란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you raise me up. 예.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봅니다. Early surveyors blank mostly uninhabited areas encountered many hardships and risk in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자, 이거는요, 여기 가로 이렇게 이게 아마 이 컴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식한다고 봐도 되고요. 요 자체가 어떤 부사절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수식한다고 보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로 연결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해석해보니까 초창기의 측량업자죠. 측량기사들. 예, surveyor. 측량기사들이 encounters. 뭐냐면 뭐뭇을 이렇게 맞닥뜨린다. 뭐냐면 많은 어려움, hardship, 그 다음에 risk, 위험이죠. 언제? performance of their work. 그들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왜 그럴까요? mostly inhabited area. inhabited area라는 거는요. 미거주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대부분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operate. 뭐냐면 어떤 작업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operate의 주어가 바로 이 surveyor니까 주어가 어떤 일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면요. 이때 바로 B번으로 하는 게 좋겠죠. operating. 이거는 원래 who operated에서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혹시 선생님 D번이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operated 과거로 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과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D번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He lay on the straw, marked with his blank. 예. 그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with를 썼다는 걸 보면은요. 예, 주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straw mat에서 누웠습니다. 뭐 하면서? 그의 눈을 감고 그리고 입을 벌린 채 하니까 여러분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D번이 좋겠죠. 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He stood with his arms. 예, 그는 서 있었습니다. 뭐 한 채? 그의 arm들을 어떻게? 꼰채 이렇게 되겠죠. 예, 이때 그와 his arms는 주어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with를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형이 됐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죠. While and his arms were folded 이렇게 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에 while and를 with로 쓰고 그렇죠? his arms를 그대로 하고 were를 being 하는데 이거는 생략하고 folded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5번 Blank by decision, the lawyer left the courtroom quickly. 자, 그 결정에 아마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 주어와 이때 주어가 화가 난 게 그 lawyer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lawyer가 화가 났는데 그 lawyer를 화가 나게 만든 거죠. decision이.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ourtroom을 잽싸게, 즉 법정을 아주 빨리 빠져나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의 중요용법을 마칩니다. 분사구문인데요. 예, 틀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마칩니다.